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남북 통합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남과 북의 함께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반갑고, 오늘의 주제의 가장 중심 키워드가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강의보단 여러분과 소통하는 즐거운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이제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교육, 특히 사회통합 쪽을 맡고 있는데, 저의 원래 전공은 교육이에요. 교육학이었고, 교육을 전공했을 때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에 교육에서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교육은 만남이다.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교육은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것이 개인의 변화 그리고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 쪽을 쭉 이제 해왔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1990년대에 소련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90년대 바로 소련이 붕괴된과 동시에 저희 가족이 러시아로 가게 됐고, 그 당시에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 혼란의 과정을 직접 이제 목도를 하면서 체제 전환 국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북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대에 북한 연구를 시작해서 북한 교육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저의 관심이 북한 교육,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교육, 남한 교육, 그리고 체제 전환 국가의 교육, 그리고 이제 남북한 사람이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탈북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그 2011년도부터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주민 이런 교육과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관심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화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저의 키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4가지로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남북 통합 문화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와의 소통의 상대편인 탈북민 이해하기, 그 다음에는 남북 주민의 소통과 그리고 공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북 통합 문화의 필요성인데, 남북 통합 문화 무엇일까?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면서, 남북 통합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어떤 삶의 문화,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과연 그 남과 북이 함께하는 문화라고 했을 때 남과 북의 접촉은 과연 어떨까? 멘토링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탈북민 정착과 관련돼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멘토링입니다. 혹시 여기서 멘토링 해보신 분, 그냥 우리 일반 국민 멘토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구나. 그럼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민 청소년이나 어른 이런 분들하고 멘토링 해보신 분, 있으시네요. 그럼 이따 그 경험을 한번 제가 또 이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멘토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잘된 사례도 있기도 하지만,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조금 하다 끝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멘토링이 왜 이렇게 잘 지속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바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탈북민의 가지고 살아왔었던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의 이런 격차 차이점이 약간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토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 멘토링 어떠셨어요? 후기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한국민이 하는 얘기가 멘토링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봤는데 북한에서부터 뿌리 박혀 있던 이런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국가가 다 해주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 한국민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정반대로 우리 북에서 온 친구한테 멘토링 어땠어? 그러니까 그냥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기만 해요.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 건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이거 해라 저게 배우라고만 하는데 그렇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만 그 탈북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문화로 대표되는 탈북민의 어떤 생활 문화와 한국의 주류 사회의 보편 문화와의 접촉인 것 같아요. 그 접촉 과정에서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가는가가 바로 이것의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통합 문화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 온 사람들의 정착은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통합 문화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바라보는 방향, 우리들의 시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는 과연 이분들을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는가? 우리들은 대부분 적응과 동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그래요. 아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통합하려고 한다. 우리 상호 문화 관점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좀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수가 5천만, 한국 사회 5천만이 이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로 왔어요. 또 일부가 왔어요. 특히 탈북민의 경우는 3만 4천 명 정도가 우리 사회에 왔어요. 그러면 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적응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워. 네가 잘 배우면 잘 정착한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실수를 했어요. 잘못됐어요. 거봐, 네가 열심히 안 배우니까 이렇게 실수하잖아. 어렵잖아. 더 열심히 배워. 우리 사회 제도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법도 배워. 그러면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로는 통합이다. 상호 교류해서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류사회에 여기 살고 있어. 우리는 주류야. 너희는 갑자기 온 소수 일부니까 우리 사회에 적응해라고 하는 게 아주 깊게 이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착 과정에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무리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던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회가 포용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포용했을 때 이분의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그리고 정착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주변 사람들, 실무자,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통하려고 할 경우에 이분들의 정착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결국 한 사회에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변해라. 나는 안 변해. 너만 알면 돼. 그러면 나는 뭐 다 알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해서 통합과 사회작용 그리고 이제 공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제가 사회통합 문화라고 하는 건데 서로 공존하는 과정 그리고 상호 공존하는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합 문화가 바로 만들어지고 통합 문화를 이제 모색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우리 통합문화의 현주소는 어떤가?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탈북민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 정반대로 우리 한국민이 우리 북한 출신을 접했을 때에 느끼는 인식, 이 두 가지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과연 차별이나 뭔가 이렇게 좀 편견이나 어려움 느낀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이제 남북하나제사는 매년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에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뭔가 편견이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느낀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실제 느낀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이 아니고 말, 행동,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열에 2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어떤 때에 이런 것을 느꼈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좀 더 놀랍고 새로운 건 이거예요.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편견을 느꼈냐고 했더니 말투가 달라서 생활 방식 그리고 뭔가 태도 이렇게 문화적 생활 방식의 태도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장 많이 느꼈다. 거의 70% 가까이 육박해요. 상당히 의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회 학교에서 잘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그 사회의 정착과 통합과 관련된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밝힐 수 있느냐예요. 내가 북한 출신이다. 내가 뭐 동남아시아에서 왔다. 내가 미국에서 왔다. 이것을 밝히는 이제 소속감인데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열에 5명 정도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아니면 가능한 한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포용할 만한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반대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민들이 탈북민과 접촉했을 때에 우리들의 인식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데가 거의 2000년 이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2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30년 이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되느냐? 과거에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정말 많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우리가 똑같이 공정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초기 20년 전 정도,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탈북민은 같은 한국민이야. 그리고 같은 민족이야. 그럼 통일해야지. 그럼 같이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이제 수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로 만나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웃으로 만나고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생활하는 거죠. 나와의 관계, 나에게 이분들이 어떤 관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전엔 교육, 넌 어려우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특혜를 줘야 된다.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직장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와 똑같이 경쟁해서 평가도 받고 진급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와 관련된 인식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이분들에 대한 인식은 거리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꺼리끼는 정도? 많이 꺼리끼느냐. 탈북민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우리의 동네 이웃으로 사귀었으면 좋겠다? 괜찮아, 동네 이웃. 할만해. 직장 동료? 좋지, 직장 동료로 같이 생활한다. 좀 들어가서
북에서 온 이 친구들하고 같이 동업자로 사업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의 상대자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다 여기서 딱 끊겨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남남북녀나 아니면 이제 북한의 남성이 한국의 여성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탈북민 전체에서 25% 이상, 거의 10명에 두세 명은 한국 출신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친구로 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할 쯤에 계속 꽁꽁 숨겼다가 친구를 부모한테 딱 소개를 해요. 부모가 아니 북에서 왔다는데 뭘 믿고 거의 친척도 별로 없을 거고 뭐 학벌이 있어 지연이 있어 하면서 막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 과정에서도 아니다,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꼭 결혼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왔던 경우에는 이렇게 남남북녀나 남북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던 경우에 대부분 집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관계가 연관이 돼서 북 출신과 상관이 없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고 함께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꺼리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편견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의 저희의 이제 이야기가 하는데, 남북 통합 문화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왜 통합 문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남북 통합의 현주소는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생활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 가장 먼저는 우리 멘토링을 해봤던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멘토링 해보시니까. 어떻게 보니까 다양한 계기로 저는 북한 출신 위쪽 동네라고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온 친구들이나 뭐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멘토링으로도 만나를 봤었고 또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런 학교에서 뭐 스테이를 하는 경험도 있었고, 근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오는 거는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가장,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단체에서 만나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이렇게 정해진 과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놀고 그냥 뭐 제주도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도 제일 오래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통합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그 거리감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뭐 통일부나 이런 데서도 기회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특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뭔가 같은 사업을 하라고 막 이렇게 모아두기보다는 그냥 같이 놀고 뭐 얘기하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할 때가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나, 그 말씀하신 남북 통합 문화를 만드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남북이 만났을 때 거창한 사업이나 거창한 과제를 하는 것보단 만나서 함께 놀 때가 가장 즐거웠다. 놀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약간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이 결국 이제 통합이구나, 같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구나, 저도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남북 통합의 필요성과 뭐 다문화 가정의 통합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질문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북의 통합과 관련돼서 탈북민과 남한주민 간의 이제 통합과 다문화의 통합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주했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관점, 태도,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게 되면 한반도는 바로 그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는 다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하거든요. 북에 살고 있지만 북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네, 이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사람이 바로 한국에 왔을 때 재외동포 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이제 그 결혼 이주자 내지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다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우리는 76년 이상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한민족이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하나의 나라였다가 이렇게 분단이 됐지만 다시 통합되어 있는 이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를 한 동포로 대해줘야 되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그 용어 안에는 이게 철학이나 이런 태도 방식보다는 인종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여기서 온 사람하고 우리를 같은 인종 범위에서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봤을 때는 더 봐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